Common Limit Amplifier의 AC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Common Limit Amplifier는 이미터를 공통으로 다지는 증폭기 구조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주어졌을 때 증폭이 어떻게 되는지 차례차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ommon Limit Amplifier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증폭기를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증폭할 수 있도록 액티브 모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모드를 만들기 위한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컬렉터 사이의 전압 조건은 뭐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폭을 한다고 하는 것은 DC가 아니고 AC적인 특성입니다. 하지만 증폭을 또 하기 위해서는 DC라는 바이어스 위에 AC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 트랜지스터의 증폭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가 트랜스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바이어스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여러 증폭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폭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증폭기는 CE Amplifier, CE 증폭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CE라고 하는 표현은 Common Emitter라는 뜻입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겹쳐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Common Limit Amplifier인 경우 이 증폭기의 입력은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증폭기의 출력, 전압 전류가 출력으로 나올 텐데 전압 전류가 나오는 쪽은 컬렉터, 출력은 컬렉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베이스이고 출력이 컬렉터인 증폭기를 Common Limit Amplifier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터미널이 3개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미터 쪽인데 이 이미터는 입출력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터미널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Common Emitter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이미터가 왜 공통일까요?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사용하는 개념은 전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형성이 되려면 두 단자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필요합니다. 출력을 뽑을 때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입력의 플러스 극은 베이스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출력의 플러스 극은 컬렉터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압을 걸기 위해서 마이너스 극이 필요한데 이 마이너스 극이 어디서 공통되나요? 이미터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공통 이미터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증폭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증폭기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스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폭도 voltage amplification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어스 해석은 DC에 대한 해석입니다. 증폭도에 대한 해석은 AC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증폭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어스 계산 부분, 증폭도 계산 부분. 왜 이렇게 구별하는가 하면 자, 입력은 AC를 집어넣는데 바이어스를 걸기 위해서는 DC를 집어넣습니다. 이 AC와 DC가 섞이게 되면 바이어스 설계가 까다로워지고 증폭도 설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C가 지나가는 경로하고 바이어스가 전달되는 경로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커패시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회로도에서 커패시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커패시터가 3개가 보이죠? 이 커패시터는 바이어스와 증폭도를 서로 구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입니다. 이 커패시터는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DC하고 AC에서 임피던스, 그래서 교류 저항 특성이 다릅니다. DC인 경우는 선로가 끊겨져 있으니까 마치 오픈처럼 보이는 거고요. AC에서는 선로가 끊겨져 있긴 하지만 마치 숏처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입장에서, 바이어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저항이 4개 있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4개 있는 이유는 바이어스 조건, 이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할 수 있도록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증폭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은 증폭을 해야 되는데, 증폭하려면 교류 전압원을 베이스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베이스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DC인 경우하고 AC인 경우 전압원을 연결해서 뗐다 할 수 있는 거는 커패시터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AC가 되면 숏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준 전압이 베이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증폭된 결과는 컬렉터 쪽에 있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결합한다고 해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결합해주는 커패시터라고 해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불러주고요.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증폭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흐름을 패싱 해준다고 해서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부릅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 DC일 때는 이미터 저항적으로 전류를 잘 흘리지만 AC가 되면 전류는 이미터에 있는 저항으로 흐르지 않고 커패시터 쪽으로 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터 저항이 마치 없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터 저항은 피드백 저항이라서 없어지면 증폭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증폭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게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가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트랜지스터에 가해주는 전압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로 전압을 가해주면 쉽게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액티브 컨디션,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액티브 모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은 컬렉터이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밀리암페어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잴 때는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재는데 위쪽을 플러스, 밑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전압을 잽니다. 그때 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내가 걸어준 전압의 반 정도가 되면 액티브 모드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준 전압이 12V라고 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6V가 되면 좋다는 거죠. 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는 증폭기에 사용하는데요. 내가 걸어준 전압이 VCC의 반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포인트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 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걸어준 전압은 0V에서 VCC 사이이기 때문에 교류 전압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가장 키우려고 하면 중심점, 중간 전압이 걸어준 바이어스 전압의 반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 쪽 전압에 해당하는 VCE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춥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얘는 다이오드 특성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반드시 0.7V 정도가 되도록 바이어스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공부할 때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이어스는 이 반도체로 구성한 소자를 구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이어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DC 전압입니다. DC 전압인데 DC 전압을 아무렇게나 걸어준다고 해서 바이어스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인 경우는 ON 할 수도 있고 OFF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DC 전압을 걸어주는데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도 네 가지 모드 중에서 한 가지 모드로 이 트랜지스터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트랜지스터는 증폭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 모드로 돌릴 수 있도록 DC 전압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트랜지스터가 증폭이 될 수 있도록 액티브 모드가 될 수 있도록 가해주는 DC 전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인 경우는 NPN 트랜지스터이고 화살표 있는 쪽이 이미터, 중앙부가 베이스, 나머지 부분, 화살표가 없는 부분이 컬렉터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모드로 구동되려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쪽은 P, 이미터 쪽은 N이기 때문에 N 쪽이 접지, P 쪽이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자,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로 구동할 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컬렉터 쪽입니다. 컬렉터 쪽은 컬렉터하고 베이스는 리버스 바이어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컬렉터는 N형 반도체로 구성하니까 N형에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를 가해줘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는 구동시킬 때 컬렉터 쪽을 굉장히 큰 전압으로 가해줍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쪽에서 넘어온 캐리어를 빨리빨리 빼내서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큰 전압을 가해줍니다. 자, 이게 트랜지스터에 구동되는 원리고 이 액티브 모드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가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트랜지스터를 대부분의 경우 증폭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증폭기로 쓴다 함은 교류 전압이 가해지는 걸 뜻하죠. 교류 전압은 작다는 의미에서 소문자로 보통 표기를 하고요. 바이어스는 크다는 의미에서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류 전압은 우리가 소신호,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스몰 시그널. 그 다음 내가 잡아주는 바이어스 값은 크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트랜지스터에 존재하는 전압 전류는 바이어스하고 소신호 전압 전류 값의 합입니다. 값을 이렇게 전체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한다 함은 여기에 있는 소신호 전압 전류가 커짐을 뜻합니다. 어떻게?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를 미약하게 조정하면 컬렉터 전류가 커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증폭을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먼저 저항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저항은 어떻게 계산을 했죠? 저항은 옴 법칙으로 계산을 합니다. 옴 법칙에서는 V 꼴 IR, 정확하게는 저항 양 끝에 전압 차이 델타 V는 IR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여기서 저항이 등장하는데요. 저항은 전압 차이를 전류로 나누어진 값입니다. 이걸 저항,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자, 요 값의 역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역수는 우리가 보통 G라고 하고요. 요 G는 전류를 이 양 끝에 있는 전압 방하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전류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도록 전류를 낮추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로에 저항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전류는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저항이 없는 경우보다 저항을 넣으면 전류는 항상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소자는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의 반대를 뜻하는 게 G로 표기하는 컨덕턴스가 됩니다. 우리말로도 컨덕턴스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전도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덕턴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단어랑 이제 똑같은데 영어의 컨덕트는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거를 컨덕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류입니다. 전류를 능동적으로 흘리는 역할을 해주는 소자, 특성이라고 해서 컨덕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다. 그래서 단위도 한번 볼 필요 있는데 단위는 우리가 저항의 단위는 oh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뒤집어 써 놓고 OHM이 ohm인데 자, 얘를 거꾸로 쓰면 MHO라고 되어 수 있잖아요. 그래서 mho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요 말 대신에 컨덕턴스는 S로 쓰기도 합니다. S는 지멘스의 약자입니다. 지멘스도 사람 이름입니다. ohm도 사람 이름, 지멘스도 사람 이름. 그래서 ohm은 저항을 나타내주는 단위, 지멘스나 mho는 컨덕턴스를 나타내주는 단위. 요게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전류에 대해서 양 끝 방향에 있는 소자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항은 전류를 최대한 적게 흘리는 비율을 뜻하는 거고 컨덕턴스는 저항을 많이 흘리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컨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거고 그리고 트랜스라는 말이 또 회로 소자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로 시작하는 유명한 소자가 하나 있죠. 뭔가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우리말로 변압기라고 하는 건데 실제 직역을 하면 변압이라는 말보다는 변형이죠. 폼은 형태니까 변형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쓰지 않고 변압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변압기는 자, 입력 대비 출력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transfor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뀌는 것, 바뀐다는 뜻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천이, 뭐 변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trans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conductance라는 거는 자,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trans 한다는 거죠. 변형을 한다는 건데 어떤 비율로 변형하는가 하면 컨덕턴스 비율로 변형한다는 겁니다. 컨덕턴스 비율로 변형한다는 거는 입력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입력이 전압이 되고 출력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출력은
전류가 된다. 그래서 컨덕턴스라는 겁니다. 이 컨덕턴스는 단위가 자, 입력 전압을 가지고 출력 전류를 나눠 준 건데, 자, 얘가 같은 위치가 아니고 입력하고 출력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트랜스, 뭐 같은 위치에 대한 컨덕턴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건 그건 아니고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력 출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트랜스 컨덕턴스를 바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다이오드를 먼저 고려를 해 보는 겁니다. 다이오드의 컨덕턴스는 어떻게 정의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모델링 할 때 DC 모델도 사용을 했지만 자, 주파수가 변할 경우에는 AC 모델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다이오드에 들어오는 전압은 AC인 경우 작기 때문에 이걸 AC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몰 시그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몰 시그널은 소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신호 모델이 되는데요. 이 소신호 모델을 어떻게 구했는가 보면 다이오드에 일단 전압 전류 관계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자, saturation current에다가 E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VT라고 하는 등가 전압으로 나눈 다음에 빼기 1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통해서 뭘 구했나요? 미분을 통해서 델타 ID는 델타 VD, 그러니까 미분으로 치면 DID는 DVD라고 해서 우리가 대충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전류항은 뭘로 표현이 됐나요? 전류항은 다이오드에 흐르고 있는 현재 전류, 그러니까 바이어스 전류가 그대로 내가 분자항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화는 뭘로 바뀌었나요? 전압 변화는 신기하게 VT라고 하는 등가 전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등가 전압인데 뭐의 등가 전압인가 하면 T의 등가 전압. T는 온도입니다. 현재 온도를 측정을 하면 뭔가 에너지가 얻어질 거고 그 에너지에 관련된 전압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등가 전압 VT라고 했는데 실온인 경우 한 25도, 26도인 경우 등가 전압은 25mV, 혹은 뭐 26mV. 자, 이건 온도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등가 회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내가 컨덕턴스를 정의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단위 자체가 뭐예요? 컨덕턴스 단위죠. 컨덕턴스. 물론 입출력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내가 전압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전압을 변화를 시킨 거죠. 그 전압을 변화시켰을 경우에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추적한 그 비율입니다. 그걸 회로에서는 컨덕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컨덕턴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컨덕턴스는 특이하게 전류는 현재 컨덕턴스를 측정하고 있는 위치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써주면 되는 거고 전압이 중요합니다. 전압은 현재 측정된 전압, 다이오드라고 하면 0.7V인데 그걸 쓰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 반도체가 놓여 있는 환경에 온도를 증가 전압으로 바꾼 값을 써줍니다. 그걸 VT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입출력을 논할 때, 자, 중심이 되는 것은 뭔가 보게 되면
어쨌건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출력 전류는 컬렉터 쪽에 전류가 됩니다. 자, 요 컬렉터 전류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뭐 때문에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베이스에 들어가는 베이스 전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컬렉터로는 전류도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자, 이건 DC와 마찬가지로 AC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스몰 시그널의 특성입니다. 스몰 시그널의 특성인데 DC에서 우리가 유도한 관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출력에서 변화되는 교류 전류 특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자, 입력을 베이스 전류로 하지 않고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VBE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자, 이 VBE를 기준으로 삼는데 원칙적으로 이 VBE 값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0.7V에서 거의 변경하지 않는 값입니다. 거의 변경하지 않는 값인데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AC에 따라서 내가 넣어주는 교류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서 이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small VB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보통 대문자로 사용하게 되면 DC의 특성을 뜻하고요. 소문자로 쓰면 AC의 특성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몰 시그널이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이라는 말은 신호가 작다, AC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C의 변동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테일러 시리즈 이용해 가지고 계산했지만 우리가 쉽게 하자면은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이미 미분을 해서 컨덕턴스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미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이유는 없어요. 자, 컨덕턴스는 보통 이제 G로 쓰는데 AC 스몰 시그널인 경우는 소문자로 표기를 해서 G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뮤추얼이라고 해서 뮤추얼 컨덕턴스로 해서 GM으로 표기합니다. GM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컬렉터 전류의 아주 작은 변화를 VB 전압의 아주 작은 변화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막 나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미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전류는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전류입니다. 뭔가 하면 얘는 출력을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라서 자,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 변화가 얼마나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출력 전류입니다. 출력 전류는 트랜지스터 어디입니까? 당연히 컬렉터 전류죠. 자, 컬렉터 전류 값을 써주는데 요 값은 대문자로 썼으니까 얘는 바이어스의 전류입니다. 우리가 바이어스로 계산한 그 전류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AC 전압이나 전류가 들어가서 컬렉터 전류가 약간 바뀌는 거는 무시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식은 근사 계산이기 때문에 과감히 작은 양은 무시하고 가야지 계산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스파이스로 할 거니까 자, 바이어스 전류를 그냥 컬렉터 쪽에 있는 전류의 근사값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중요한데요. 전압은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현재 회로에 전압을 넣지 않고 현재 반도체가 있는 위치에 온도에 상응하는 등가 전압을 넣습니다. 자, 그건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VT입니다. 이 VT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값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값이라서 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전압 전류 관계라기보다는 연력학적인 관계입니다. 연력학적인 평형을 이룰 때 자, 그 특성을 등가적인 전압으로 바꾼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VT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어떤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그러면 VBE 쪽에
VBE 쪽 베이스하고 이미트 사이에 전압이 얼마만큼 걸렸는가, AC 특성으로 얼마만큼 걸렸는가를 알면 컬렉터 쪽에 AC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요 비율로. 요 비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Transconductance GM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